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술 풀어보는 송근의 혼술 9월 7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결국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오선 중진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찾아가서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해서 결국 수락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에 추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은 이것을 받아들였고, 자, 이것은 제가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박주선 당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박주선 전 의원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정진석 부의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자, 정진석 오늘 첫 일성으로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첫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집권 여당부터 정신을 차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하루속히 당을 안정화하겠다. 자, 당을 안정화가 안 되는 첫째 걸림돌은 가장 큰 걸림돌 하나죠. 이준석 때문입니다.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준석에게 오늘 마지막 경고도 날렸습니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자, 그냥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대표직에서 사퇴를 해라. 물론 지금 법적으로 대표인지 아닌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돼 있는데 이 가처분도 철회하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어떻게 국회 부의장이 이 비대위원장을 맡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전에도 정의화 부의장 시절에 비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고, 박주선 전 의원도 국회의원일 때 부의장인데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의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니까 그전에 그만둘 수도 있을 테고, 어쨌든 이 맡는데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정진석 비대위,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친정체제, 대통령 친정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죠. 같은 충청도 출신이고, 충청도 고향 친구뻘, 같은 60년도생입니다. 같은 GT. 그리고 정치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입을 하는데 이 통로 역할을 했죠.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 국회의원들 오선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 국회의원들을 쭉 불러 모아서 친윤 그룹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당 안에 친윤 그룹을 만들어 놨습니다. 같은 60년도 동갑내기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같이 그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 땅을 다지는 작업, 그때 이준석이 당대표면서 상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당을 꺼려했죠.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멘토인 유승민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준석과 부딪히면서 정진석 의원이 그때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업을 다 해서 친윤 그룹이 아직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에 친윤 그룹을 형성을 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을 비대위원장 시키라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친정체제 비대위가 들어섰다. 자, 그렇게 이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대선 때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어떤 캠퍼의 요직을 맡은 건 아닙니다. 중앙선대위에. 그래서 윤핵관, 여기 이준석이 이름 붙인 윤핵관과는 좀 결이 다르죠. 충남 지역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정진석이 대선 때. 대선의 최대 선구처였죠. 충남이. 거기서 51.1% 득표율을 올려서, 어떻게 보면은 권성동이 본인이 1등 공신 이야기했지만은 정진석이 1등 공신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충청도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해서, 그때 표차가 이재명과 표차가 0.73% 났으니까 상당히 공헌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충청도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정진석은 지금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됐을 때 지금 아직은 이제 이준석의 반응이 안 나오는데, 이준석이 상당히 또 어떤 말장난을 하든지 또 조롱하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이준석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때 혁신위를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막 간다고 이랬죠.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진석 부의장이 이준석을 따끔하게 충고를 했죠. 지금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러시아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준석의 자기 정치 아니냐. 그렇다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을 했는데, 이준석이 막 받아쳤죠. 뭐 육모방망이 이야기하면서 뭐 사진을 올리고 또 뭐 나중에는 추태다. 뭐 본인보다 거의 뭐 아버지 뻘인 이 정진석 의원에게 추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거칠게 대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준석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딱 들어서니 좀 황당하고 당황을 하겠죠. 그러면서 아마 반응은 안 났지만 겉으로 보면 뻔합니다. 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설이 나왔을 때 박주선 의원님은 뭐 훌륭하신 분이다. 참 그런데 가처분은 한다. 이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본인이 또 가처분 신청 지금 2개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연휴 끝나고 14일 날 심리가 열리는데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은 혹시라도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또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그때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다 당헌을 개정을 해놨지만 그래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와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플랜 A는 정진석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이준석 퇴출에 맞춰져 있죠. 이준석을 퇴출을 시켜야지 이 정부 그 대통령실과 행정부와 이 손발을 맞춰서 같이 가는 이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준석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니 이준석 퇴출에 대한 이 철통 시나리오가 지금 가동이 됐다. 이렇게 보면은 플랜 A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당을 장악을 해서 오선 중진이니까 당 장악력이 있겠죠. 당을 장악을 해서 쭉 가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띄우는 역할까지 하면서 그 사이에 정진석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집권 여당부터 정신을 차리고 당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변수 하나가 이준석이 또 설치해 놓은 덫이 있습니다. 바로 가처분 신청들이죠. 자,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당헌을 바꿨는데도 이 재판부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정진석 비대위를 자초를 시킨다면 직무 정지 뭐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자초를 시킨다면 플랜 B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플랜 B가 제가 아침에 조간 딱 볼 시간에도 말씀드린 주호영 원내대표 카드입니다. 자, 주호영은 원래 그 비대위원장 다시 새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이 논의가 됐지만은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면서 사양을 했죠. 그 속뜻이 제가 분석을 해드린 대로 또 일부에서 보도가 나오는 대로 원내대표 추대설입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비대위 띄운 다음에 사퇴하겠다고 했으니 아마 오늘 내일 그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휴가 아마 끝난 직후에 사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새 대표는 연휴 끝난 직후에 선출을 해야 되니. 그런데 지금 삼선들이 이 윤재옥, 뭐 김상훈 이렇게 삼선 몇 사람이 이 조혜진도 그렇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 예상대로 되는데, 자, 그러지 말고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 원내대표가 새로 되는 사람이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비대위로 결국은 법적으로 가지 못하니까 다시 이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려면은 원내대표가 맡아야 되죠.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 대표 역할을 해야 되므로 3선급이 아니고 5선급 이 권성동 장제원과 마찬가지로 권성동은 4선이죠. 죄송합니다. 정진석과 마찬가지로 5선급이 당 대표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을 5선 의원을 이 원내대표로 추대를 하는, 보통 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경선 투표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추대를 해서 플랜 B로 세우드는. 자, 그래서 어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조용히 하도록 하고, 만약에 기각이 돼서 이 상태 정진석 비대위가 가면은 투톱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두 사람이 투톱으로 한 사람은 대표, 한 사람은 원내대표. 원내대표 역할도 지금 상당히 막중하죠. 그 민주당에서 제1야당에서 다수당인데 거기에 이재명의 강성 지도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웬만한 체급 가지고는 이재명과 같이 맞서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주호영과 비대위원장 정진석이 투톱으로 가는, 그리고 만약에 갇혀버리면 받아들여지면은 플랜 B를 투입을 하는, 자, 이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도 사실 그 1등 공신에 가깝죠. 그 경선 때부터,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맞섰을 때 홍준표 후보도 같은 대구지만은 홍준표 후보 캠프에 간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가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본선에서도 중앙선대위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아서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플랜 A, 플랜 B가 결국 마련된 셈인데, 아마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지금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혹시라도 탈이 나서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가 되거나, 당초 주호영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야기했던 1월 말 2월 초, 내년 1월 말 2월 초에 해도 좀 괜찮다 싶은 것이 정기국회 다 끝나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무리하게 그때 그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재출마를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준석은 1월 8일, 내년 1월 8일 되면은 당원권이 복귀가 됩니다. 다시 환원이 되죠. 그러면은 1월 9일 이후에 실시되는 전당대회는 또 출마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또 그때 뭐 여론전을 펼치면서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월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그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플랜 C, 플랜 A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플랜 B는 주호영 원내대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카드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플랜 C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1월 8일 이전에 뭔가 지금 신변에 큰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첫 번째는 경찰인데, 경찰 수사가 16일 날 소환을 하죠. 이준석을 소환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성접대, 이 본건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시효로 한다고 해도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면은 당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뭐 제명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동 제명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경찰의 문제죠. 지금은 제가 당 내에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C는 윤리위원회, 이양희 윤리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추가 징계를 벌써 위원총회에서 요청을 한 상태고, 뭐 경찰 수사와 관련 없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 개국에 비유하고 이런 패론적인 행동 때문에, 자, 그래서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하면은 그 당원권 정지보다 더 높은 것을 해야 되므로, 더 고강도를 해야 되므로 제명밖에 없습니다. 뭐 탈당 권유, 이것도 사실상 열흘 이내에 탈당 안 하면 제명이 되니까는 제명밖에 없는 이런 플랜 C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오늘 상황을 딱 보면은 플랜 A 정진석 비대위원장, 플랜 B 주호영 원내대표 썰, 그 다음에 플랜 C 이양희 비대위원장, 이렇게 이준석 퇴출을 위한 철통 시나리오가 마련됐다. 그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